강한 군대, 강한 전사들이 모였다. 2014 청운 퀴즈왕. 오늘의 MC 김성주 씨를 소개합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정훈 퀴즈왕 진행을 맡은 김성주입니다. TV를 통해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4 정훈 퀴즈왕 올해 오늘 대결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선발된 12명의 전사들이 지금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느 군에서 어느 병사가 퀴즈왕으로 탄생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정신전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간, 정훈 퀴즈왕. 그들의 화려한 도전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자,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 그 국군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2014 정훈 퀴즈왕 지금 시작합니다.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 각 군을 대표해 참가한 장병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A조와 B조로 나눠졌는데요. 먼저 A조를 뽑은 장병은 해군 2명, 해병대 2명, 공군과 육군이 각각 1명씩이며, 이어서 B조를 뽑은 장병은 육군 2명, 공군 2명, 해병대와 해군이 각각 1명씩으로 총 12명의 장병들은 6명씩 한 팀을 이루어 치열한 예선전을 펼쳤습니다. 본선을 치르기에 앞서서 예선전을 먼저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명이 결전을 벌인 A조 예선에서는 거침없는 질주, 해병대 박민성 상병, 차분한 도전, 해군 온소진 상병, 신중한 승부, 육군 조용준 상병이 예선전을 통과했습니다. B조 예선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해병대 우영기 일병의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한 해군 진병창 상병, 시종 여유 있는 도전을 보여준 공군의 한승훈 상병, 그리고 초반의 실수를 만회하며 뒷심을 보여준 해병대 우영기 일병이 결국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2014 정훈 퀴즈왕 본선은 총 5라운드로 이루어집니다. 1라운드는 OX 퀴즈, 2라운드는 객관식 퀴즈, 3라운드는 제시어 퀴즈가 진행되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의 결과를 통해 점수가 높은 3명의 장병이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4라운드는 스피드 퀴즈, 5라운드는 정훈 퀴즈왕 연속 퀴즈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2명의 장병이 결정됩니다. 12명이 함께 예선을 거쳐 드디어 6명의 장병들이 가려졌습니다. 강한 정신으로 무장된 6명의 전사들,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6명의 장병들과 함께하는 정훈 퀴즈왕.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OX 퀴즈입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6명의 장병들이요, 공통으로 제시되는 OX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문제는 총 3문제고 마치게 되면 문제당 1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6명의 장병들에게 똑같이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점씩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가 100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점수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첫 번째 라운드는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편안한 가운데서 첫 번째 대결을 펼쳐볼 텐데요. 오늘 예선을 통해서 지금 쓱 보니까 말이죠. 공군이 1명, 그리고 해병대가 2명, 해군이 2명, 육군이 1명입니다. 수적으로는 해군과
해병대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해병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과연 해병대가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우승자가 나올 것인지 자 이제 1라운드 대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 편안하게 잘 풀어주십시오. 공통의 OX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독립의지를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인도, 베트남, 필리핀에게 영향을 줬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우리 장병들께서는 태블릿 PC에 O나 X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5초 드립니다. 자,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제 답을 보여주십시오. 6명의 장병이 모두 X라고 적었습니다. 자, 과연 X가 정답일까요? 첫 번째 OX 퀴즈 정답은 X 맞습니다. X가 정답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팽팽합니다. 자, 계속해서 OX 문제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건군되었다.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통일부의 행정은 국방부로 이양되었고 8월 16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범석 장군은 국방부 훈령 제1호를 공포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군이 정부 수립과 함께 건군되었고 미 군정의 종식과 함께 통일부의 행정은 국방부로 이양되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시간 5초 드립니다. 박민성 상병이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다 쓰셨죠? 답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5명은 O, 1명만 X입니다. 자, 진병창 상병만 X인데요. 과연 O가 정답일지 X가 정답일지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의 OX 문제를 풀어본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2014 정훈 퀴즈왕 오늘 성적이 좋은 분들께 드리는 시상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훈 퀴즈왕 1등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트로피, 그리고 2등에게는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트로피, 그리고 3등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 2, 3등의 각 부대에는 최신 게임기와 텔레비전, 또 세탁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군에 있는 동료를 응원함과 동시에 방청객 퀴즈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2라운드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2라운드는 객관식 문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총 5문제가 주어지고요. 각 문제에 3개씩 보기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문제에 따른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의 장병에게 공통으로 문제가 주어지고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주어진 태블릿 PC에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역시 한 문제당 10점씩 드립니다. 1라운드와 다른 점은 틀렸을 경우에 감점이 10점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2라운드 문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여 이곳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 동질성 회복에 대북 3대 제안을 했습니다. 동서독 통일의 상징인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민헨, 2. 베를린, 3. 드레스덴. 네, 독일의 지명을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방문한 곳인데요. 과연 민헨이냐, 베를린이냐, 드레스덴이냐? 자, 3군데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 쓰셨죠? 5초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진병창 상병이 있었는데요. 진병창 상병? 네, 네, 조금 잘 모르겠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찍었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찍었어요. 자, 과연 맞췄을지. 지금 150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찍으면 안 되는데 과연 진병장 상병이 정답을 쓰셨을지 6명의 병사의 답을 공개합니다. 2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야, 2번이 4명, 3번이 2명입니다. 자, 이 진병창 상병은 찍어서 3번. 역시 해군의 온소진 일병도 3번. 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2번을 적어주셨습니다. 온소진 일병. 예, 지금 저 동료인 진병창 상병이 예. 찍어서 3번을 썼는데 3번이 맞습니까? 저도 2번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3번으로 결정했는데 네.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틀리면 해군만 틀리는데요. 박민성 상병. 네, 2번이면은 베를린인데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자,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방문한 곳 정답은 3번입니다. 드레스덴이 정답입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은 독일 동부에 위치한 작센주의 수도인데요. 독일 통일 후에 구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 극복과 통합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이곳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진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2라운드 객관식 문제,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중 북한의 남침 증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후르시초프 회고록. 2. 인민군 공격명령 제1호. 3. 한일 의정서. 4. 구소련 정부 문서. 네, 이번 문제는 북한의 남침 증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좀 쉬운 문제가 아닌가. 예. 자, 과연 다들 또 이번에도 정답을 맞히셨을지 6명의 전사가 쓴 정답을 확인합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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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6명이 전부 다 똑같이 3번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이 한일 의정서는 북한의 남침 증거가 아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까지 풀어서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점수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요. 해군의 온소진 일병이 180점으로 현재 1등, 2등이 역시 해군의 진병창 상병이 170점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병사들이 160점으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3라운드는 제시어 문제로 함께 합니다. 시사안보, 통일, 국가, 군인 정신, 그리고 역사, 이렇게 총 5개의 제시어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각 제시어 속에는 3개씩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먼저 부저를 누르는 장병께 기회를 드리고요. 3문제를 다 풀게 되면은 그 제시어 문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제시어 문제는 맞히면 20점, 틀리면 감점 20점입니다. 신중하게 문제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3라운드가 끝나면 6명 가운데 3명이 추려집니다. 그래서 3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3명만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우승자를 가르는 그런 퀴즈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3라운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제시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안보, 통일, 국가, 군인 정신, 역사 가운데 자, 제가 제시어를 선택하겠는데요. 이번 3라운드에는요 특별히 이벤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히시면 부대에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맞히고 부대에 선물도 할 수 있는 이벤트 문제 기억하셨다가 특별히 잘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제시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안보, 통일, 국가, 군인 정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저는 군인 정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정신.
군인 정신. 자, 군인 정신에 세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나갈지 문제 잘 듣고 정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인 정신 제시어 문제 주세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최영함이 현지 시간 새벽 4시 58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이 작전에서 자, 이 작전에서까지 나왔다. 자, 이 작전에서 답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한승훈 상병 정답은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정답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자, 그러면 이번 제시어는 한승훈 상병이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역사 고르겠습니다.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자, 역사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에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원주 횡성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 의병 활동을 지휘하며 자, 박민성 상병이 부저를 먼저 누르셨는데요. 자, 이 역사 첫 번째 문제는 이벤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박민성 상병이 맞히면 부대에 선물이 갑니다. 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 아직 문제는 다 나가지 않았는데요. 박민성 상병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민긍호입니다. 정확하게 민긍호 의병장입니다. 민긍호 의병장 정답입니다. 야, 민긍호 의병장.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원주 횡성을 중심으로 또 뒤에도 설명이 더 많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순국 106지기를 맞아서 묘역이 새롭게 정비가 됐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군인의 자세로 여긴 이 사람의 이름 민긍호 의병장이 정답이었습니다. 박민성 상병이 20점을 추가함과 동시에 부대에 선물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번 제시어는 박민성 상병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사안보 하겠습니다. 시사안보. 자, 시사안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설명을 잘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난 자,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까지만 듣고 한승훈 상병 정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닙니다. 20점 감점. 자, 문제 주세요. 이것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이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습니다. 자, 인천 송도에 유치했습니다. 조용준 상병 정답은 녹색 기후기금입니다. 녹색 기후 기금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한승훈 상병이 틀려서 다시 160점이 됐고 조용준 상병이 20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시사 한번 문제였고요. 자, 이번 제시어 선택권은 조용준 상병에게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국가 하겠습니다. 국가. 자, 국가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화면은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무호중령을 비롯한 젊은 군인 395명이 2천여 명의 베트콩 정규군에 맞서 싸우며 가까스로 승전을 거두는 이야기인데요. 험준한 정글 지형에서 벌어진 미국과 베트콩의 최초의 전투를 영화화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 국가와 군인은 운명 공동체이다. 2. 군인에게 국가란 존재하게 하는 이유이자 존재의 목표다. 3.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멜 깁슨 주연의 영화 위워 솔저스. 조용준 상병이 가장 먼저 부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한승훈 상병 정답은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 정답입니다. 충격을 조용준 상병 알고 계실까요? 정답은 제1학도 이용군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답입니다. 정답은 흥남 철수 작전. 예? 흥남 철수 작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적 감정. 1번 장진호 전 정했습니다. 1번 장진호 전투 아닙니다. 입적 감정. 자, 박문재 상병 정답은 2번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정답입니다. 2번 인천 상륙 작전.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문제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라운드까지의 점수로 일단 3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점수가 높은 3사람이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 점수가 해병대 1사단의 박민성 상병, 그리고 육군 1117 공병단의 조용준 상병, 그리고 190점의 해군 제3대 사령부의 진병창 상병, 이렇게 3사람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1, 2, 3라운드를 통해서 최종 결선 라운드에 오른 3명의 장병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조용준 상병과 박민성 상병, 진병창 상병이 이제 최종 결선 라운드 대결을 펼칠 텐데요. 최종 결선 라운드는 4라운드와 5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4라운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3명의 장병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스피드 문제입니다. 스피드 퀴즈. 부저를 빨리 누르는 장병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4라운드에서는 맞히면 30점, 틀리면 감점 30점입니다. 4라운드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의 화면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 부대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오시노 부대에 대한 사진입니다. 청해 부대와 오시노 부대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중 이것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박민성 상병이 이번에도 빨랐습니다. 정답은 다국적군 평화 활동입니다.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 정답입니다. 300점. 4라운드에서 아주 파죽지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 보기는 군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보기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군 조직은 모든 일에 있어 명령과 복종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 조용준 상병 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장병들에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중간에 투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조용준 상병이 30점을 추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 문제 4라운드 이어갑니다. 다음 노래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 찬풍 남포도에 1.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조용준 상병 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들으시죠. 2.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다시 후퇴하였다. 3. 휴전 회담이 시작되자 유엔군과 북한군은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휴전을 맺기 위해 위해까지 들었는데요. 진병창 상병 정답은 정답은 2번. 2번. 자, 2번 이 노래가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정답은 2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상무 정신이 충실하고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융성했으나 반면 상무 정신이 희박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가 미약했을 때에는 외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이 있는 민족은 역사의 주인이 되고 힘이 없는 민족은 박민성 상병이 빨랐습니다. 정답은 비스마르크 수상입니다. 비스마르크 정답입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라운드 함께 하실 텐데요. 자, 5라운드는 정훈 퀴즈 왕 속의 문제를 각자 선택해서 연속해서 3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문제를 연속해서 푸시는데 한 문제당 10점씩 드리고요. 감점은 없습니다. 특별히 3문제를 모두 맞히면 30점을 드리는 게 아니고 50점을 드립니다. 자,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2명이 결정됩니다. 3등이 확정이 되고요. 1, 2등을 가릴 2명이 이제 5라운드가 끝나면 결정이 됩니다. 5라운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선택권은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조용준 상병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훈 퀴즈 왕 중에 어느 글자 아시겠습니까? 퀴 하겠습니다. 퀴. 자, 조용준 상병이 퀴를 선택했습니다. 자, 퀴에 들어있는 3문제를 연속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최고 흥행작 명량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 전쟁으로 특히 명량해전의 경우 13척의 배로 무려 133척을 무찌른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이었습니다.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 정신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고대 병사에 나오는 것으로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인데요. 난중일기에도 나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태블릿 PC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 말. 자, 조용준 상병 다 적으셨습니까? 예. 자, 답을 보여주세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행해진 것으로 이것의 결과에 의해 최초의 재헌국회가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 적으셨습니까? 예. 자, 답을 공개합니다. 50 선거, 50 총선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문제를 살려내면서 일단은 조용준 상병 부대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10점을 더 드리는 게 아니고 30점을 더 드립니다. 아셨죠? 예.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저희가 총 50점을 드립니다. 마지막 퀴에 있는 문제 드립니다. 이번엔 인물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저서에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종군 여기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종군 여기자의 이름 적으셨습니까? 예. 답을 보여주세요. 마거리트 히긴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마거리트 히긴스를 맞추면서 50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문제도 맞추면서 부대에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자, 조용준 상병 잘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220점을 기록하고 있는 진병창 상병이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정훈, 왕 중에 정하겠습니다. 정! 좋습니다. 자, 정해 있는 세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물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명장인 이 사람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1107년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부 구성을 쌓은 인물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인물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적어 주십시오.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은 인물입니다. 현재 그분의 묘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입니다. 자, 쓰셨습니까? 답을 공개해 주세요. 최무선. 정답 아닙니다. 답은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이 정답입니다. 아쉽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 화면은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에드워드 L. 로우니 장군에 대한 영상으로 지난 6월 공감 정훈 콘서트에서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로우니 장군은 당시 맥아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기획하고 성공시킨 인물로 유명한 분인데요. 다음 보기 중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 맥아더 장군은 당시 연합사령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다. 2.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당시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작전이었다. 3. 인천 상륙 작전 성공 이후 유엔의 한반도 정책은 전쟁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자,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셨습니까? 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답 2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병창 상병께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015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이 빠르면 2015년엔 5천만 인구로 3만 달러 소득을 이루는 이것의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의 가입은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 6개국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단 6개국만 가입되어 있는 이것. 아, 좀 어렵나요? 진병창 상병께 5초 드립니다. 자, 무슨 클럽인데요? 5초.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영국 순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도 이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쓰셨습니까? 네. 답 보여주세요. 50, 30. 50, 30. 정답은 30, 50 클럽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맞히게 해드릴까 했는데 아니랍니다. 30, 50.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23일에 20, 50 클럽에 가입을 했었고요. 내년에 30, 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진병창 상병이 문제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민성 상병이 문제를 풉니다. 남아있는 글자는 훈, 즈, 왕. 세 글자 가운데 자 어느 글자? 왕 하겠습니다. 왕. 좋습니다. 왕. 왕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자 박민성 상병이 쓴 답을 공개합니다.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포국, 보, 훈. 정답입니다. 답을 공개해 주세요. 엑스레이 작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민성 상병이 세 문제를 다 맞히면서 50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이제 2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결승전에 진출할 2명, 자 3명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2명의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380점을 얻은 박민성 상병 그리고 250점을 얻은 조용준 상병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박민성 상병과 육군의 조용준 상병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현재 점수는 380점 대 250점. 박민성 상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박민성 상병이 이기면 해병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승자를 배출하게 되고요. 조용준 상병이 이기면 육군에서 우승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2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당 100점씩이고요. 해병대 박민성 상병이 한 문제라도 맞히게 되면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대신에 조용준 상병이 2문제를 다 맞히게 되면 승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과연 박민성 상병이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조용준 상병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파이널 라운드에서는요.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 정대현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자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우리 정대현 국장께서 문제를 직접 내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우리 저 대한민국 국군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똑똑하고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은 양을 푸는 것으로 보는데 정말로 이 정도만 알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 오늘 아마 여기서 내는 문제도 국방일보에서 매년 나가는 시사 안보를 열심히 보면 나오는 그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파이널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2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한 문제당 100점씩이고요. 첫 번째 문제를 박민성 상병이 맞히면 그대로 승부가 끝납니다. 조용준 상병이 맞히면 한 문제 더 풀어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국장님 첫 번째 문제를 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이 시작되자 당시 군인이었던 이 사람이 남긴 유서의 자 250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용준 상병이 먼저 부저를 눌렸습니다. 문제를 맞히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갑니다. 정답은 박승환입니다. 박승환.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박승환 정답. 야. 서울시위대 제1연대 대대장으로 일제 군대 해산의 만행에 울분을 표현하며 자결한 대한제국의 군인 박승환.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용준 상병이 100점을 획득했어요. 380대 350. 이제 점수는 30점 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박민성 상병이 맞히면 우승. 조용준 상병이 맞히면 그러니까 맞히는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맞히는 장병이 우승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 출제해 주시죠. 이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외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문제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외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서 박민성 상병이 부절을 눌렀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기회가 조용준 상병에 넘어가고요. 아직 힌트는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마치게 되면 해병대가 작년에 이어서 연속해서 우승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박민성 상병 정답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정답입니다. 자, 박민성 상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 정훈 퀴즈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우리 육군의 조용준 상병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경주장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자, 2014 정훈 퀴즈왕 최우수상. 자, 일단 트로피가 수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그리고 부상으로 TV와 세탁기가 부대에 지원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실까요? 일단은 아쉽게 2등. 하지만 뭐 최우수상입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승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등이라는 좋은 성과 달성해서 좀 괜찮은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아쉽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문제인데 부저가 좀 늘러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순발력에서 이거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승부였는데 그래 뭐 다음 내년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엔 저녁인가요? 육군이 우승을 하는 걸 못 보고 전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1등 대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자, 박민성 상병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해병대 박민성 상병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상병 박민성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자, 부상으로 자, 최신형 게임기와 또 텔레비전, 세탁기. 야, 대단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시죠. 해병대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박민성 상병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대상을 차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버지처럼 저희를 이제 저희 14명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를 정말 아버지처럼 챙겨주신 1사단 이연대 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심성보 정훈관님, 저희 어머니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2, 3대대 9중대 저희 부대 중대장님, 행정관님, 그리고 여기 있는 같이 공부한 14명의 전우들 전부 다 이제 저를 위해서 열심히 문제도 만들어주고 정말 노력해줘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마지막 문제 풀 때 조금 떨렸죠? 좀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예, 30점 차였는데 그래도 아주 정확히 문제를 맞히면서 그 박민성 상병이 최고의 2014년 정훈 퀴즈왕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2014년 정훈 퀴즈왕 마칠 시간입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준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국의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정면!